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마세라티인지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의 차를 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마세라티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각했던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이요,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인 그레칼레 신차 발표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레칼레는 기존의 마세라티의 SUV인 르반떼보다는 작은, 어떻게 보면 중형급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들어온 트림은 GT, 모데나, 트로페오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르반떼와 구성은 똑같은데 엔진 베리에이션이 조금 달라요. 르반떼에 들어갔던 2.0L 4기통 하이브리드보다 살짝 디튠을 한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데나 모델에도 역시 4기통 2.0L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파워트레인이. 근데 그거는 르반떼와 같은 사양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트로페오 같은 경우가 MC20에 들어간 V6 3.0L 그 파워트레인을 조금 디튠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차량 외관, 실내는 어떤지 좀 그러한 것들 위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신차 발표회 현장에 나와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GT 모델이라는 거. 근데 옵션을 선택을 해서 현재 이 차량에 들어간 휠은 20인치, 21인치, 그 다음에 저 바깥에도 차량들 전시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차이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측면 실루엣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마세라티의 전통적인 이런 롱 로즈 형태의 좀 길다란 보닛, 그 다음에 상당히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을 취하면서 본넷이 시작하는 지점이 이르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긴 이런 형태의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레칼레는 외국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미지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스포티지 닮았다, 뭐 약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마세라티가 좀 특징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디자인 자체를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곡선이 가득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쬐다 곡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뒤쪽에 이런 팬더의 볼륨감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모난 거 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우아해 보이지만은 조금 차가 작아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반떼도 그렇고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차가 작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요, 산타페보다 더 큰 차입니다. 산타페보다 더 크고요, GB80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산타페가 전장이 4800에 전폭이 1900인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4850에 1950, 그러니까 한 5cm씩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외관적인 느낌에 비해서는 좀 큰 차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세라티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에어벤트, 이렇게 이쪽에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르반떼도 상당히 이 뒷유리창이 좀 많이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쿠페형 SUV를 좀 지향하는 것 같이 뭔가 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다듬었는데, 이번에도 르반떼와 똑같이 이렇게 이 뒤에 유리창을 좀 상당히 눕혀 놓으면서 후면부가 좀 빵빵해 보이면서도 좀 달리는 차량의 느낌을 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면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MC20에서 썼던 디자인을 그레칼레에도 이렇게 들여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MC2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릴이 위치하고 그 위쪽으로 세로로 긴 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DLR이 살짝 끊겨져 있는 디귿자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새로운 디자인 DNA를 그레칼레에도 적용했다, 그레칼레에 두 번째로 적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꺾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랜저가 생각나기도 하고, 부메랑 형태의 쉐입을 가져다 썼는데, 이게 3200GT라는 모델의 리어 램프 쉐입을 가져갔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세라티 하면은 감성이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배기량에 대한 감성이나 그러한 것들도 맞지만, 사실 디자인, 그 다음에 외면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세라티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레칼레 역시 디자인적으로는 전혀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모델도 가서 좀 보여드리면요, 마세라티의 전통적인 이런 가로형으로 긴 테일 램프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크롬으로 쭉 있게 되고요,
그 위에 마세라티 레터링이 들어가는 거, 요즘에 사실 레터링이나 좀 그런 것들을 빼는 추세고 이러한 좀 블링블링한 느낌의 소재들을 많이 빼는 추세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마세라티가 기존에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느낌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쿼드 머플러가, 요즘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가짜 머플러들을 많이 다는데 이거는 딱 봐도 진짜 머플러잖아요. 시동을 거시면 안 되는데 누가 시동을 거셔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뒤에서 직관을 하게 됐습니다. 배기 소리 괜찮네요. 아예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마세라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그런 대목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기가 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 이러한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요.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이라고 해요. 모데나부터 이제 에어 서스펜션하고 전자식 반응형 댐퍼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부분에도 보면은 W15 형태의 서스펜션 들어간 거 잘 보이시죠? 앞 W15, 뒤에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직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들만 봤을 때는 이 차량 달리는 데는 진심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들게 되죠. 보닛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닛,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지지난주에 르반 때 GT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세라티가 이런 보닛 자체를 좀 길게 뽑다 보니까 지금 4기통 엔진이 들어간 거잖아요. 보닛에는 조금 그래도 나름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엔진 커버는 르반 때에서도 봤지만 참 6기통 약간 감성이 드러나는 그런 엔진 커버랄까요?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30마력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제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도 살짝 빠르고요. 최대 토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손잡이가 봤을 때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잖아요.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딸깍 하면은 살짝 이렇게 이 느낌이 근래 차량들 중에서 문 여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소프트 클로징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문 여닫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차량에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상당히 낯선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탈리아 브랜드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긴 하거든요. 이 위쪽에 가죽 전반적으로, 여기는 좀 딱딱하네요. 이건 의외네요. 이 위쪽에는 전반적으로 가죽을 쓰고 이쪽에는 우드 트림과 같은 트림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서는 이 팔 되는 부분은 가죽으로 덧댔고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는 약간 플라스틱,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느낌입니다. 마세라티 차량 중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덧댄 차량을 본 적이 있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량 도어가 전자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물리식 버튼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있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여기 또 당겨서 물리식으로 여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원이 좀 차단이 됐다거나 좀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차량의 전자계통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버튼이 작동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를 열어서 물리식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스티어링 휠은 틸트 앤 텔레스코픽은 당연히 되는데 수동식이네요. 한 이 정도로 앉아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 포지션은 SUV답게 다소 높은 편이긴 하고요. 방석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이 조금 뜨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시트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폭신폭신한 느낌의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시트의 쿠션감이 상당히 좋고요. 솔직히 몸을 잘 좀 지탱해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시트 자체는 상당히 폭신폭신한 편입니다. 대시보드 쪽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마세라티 하면은 좀 가죽 같은 것을 아낌없이 쓰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좀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쓰긴 했는데, 어쨌든 차급을 아예 무시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럭셔리 차급이긴 한데 이쪽은 이제 밑으로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소재들을 쓴 것들,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싸구려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을 쓴 건 아니어서요. 이렇게 긁어도
뭔가 그렇게 큰 막 그런 소리는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나무 원목 같은 느낌을 내주는 그러한 소재들을 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MC20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세라티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실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기존의 마세라티와 좀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기존의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몰려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수평형의 디자인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송풍구도 이렇게 제일 위쪽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마세라티의 차량 중에서 HUD가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HUD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위치는 조금 낮기는 한데요. 일단은 기존에 옛날에 그 FCA 시절에 크라이슬러와 같이 공유했었던 1:1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뭔가 좀 없지 않나요? 뭔가 좀 허전하시지 않나요? 뭔가 좀 허전하시죠? 기어 노브가 여기 버튼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 리버스, 뉴트럴, 중립, 드라이브, 그다음 매뉴얼 이렇게 버튼으로 기어를 조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그 감성적인 느낌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나쁘게 말하면은 고리타분한 거고요.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살려주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디자인의 느낌들을 살려줬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디지털식. 여기 보시면은 이 공조기도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쪽에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중앙에 있는 시계, 아날로그 시계, 마세라티의 아이덴티티 같은 그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자식으로 바뀌어서요. 이게 어떻게 건들면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 영상을 보니까요, 전자식 시계로도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세라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런 의문감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년에 마세라티는 이 모델을 가지고 폴 고레라고 하는 100% 전기차를 만들 거기 때문이죠. 배터리의 용량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100kWh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모델이 내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전동화, 시프트 바이 와이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여기에 기어 노브가 딸깍딸깍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고, 계기판이 디지털입니다. 네, 이거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탔었던 르반 때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갔었는데 드디어 마세라티에서도 전자식 계기판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차량에도 오토홀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차량에도 오토홀드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승할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웬일이야? 야, 마세라티가 이거 왜 이렇게 깊게 만들었어? 여태까지 이렇게 깊은 마세라티의 센터 콘솔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마세라티인지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의 차를 보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마세라티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각했던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간 거, 야, 이거 마세라티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타트, 시동 버튼도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자율 주행 관련된 것들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이 깜빡이 위치보다 가깝고 크고 굵은 이 패들 시프트는 여전히 달려 있다라는 거, 이게 전기차 이 그레칼레의 폴고레 버전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생각이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와이퍼 레버가 따로 생겼네요. 원래 왼쪽에 딱 하나 이 깜빡이의 와이퍼 기능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실었었는데 이렇게 독립이 됐네요. 와이퍼를 조작하시려고 기어를 한 단 높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던 기존의 마세라티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신박하면서도 뭔가 좀 왠지 모르게 서글프기도 하면서요, 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뒷좌석에 탈 건데요. 참고로 제가 시트 포지션 잡았던 그대로 앉을 겁니다.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트 등받이에 거의 딱 허리를 맞대서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꼿꼿하게 앉은 상황인데 머리카락이 살짝 닿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날로는 들어가진 않아요. 펑퍼짐하게 앉았을 때 뭐 닿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저보다 좀 키가 큰 사람 180cm의 장신이 앉았을 때에는 머리가 좀 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루프가 좀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뒤쪽을 좀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야, 레그룸 이거 실합니까? 주먹 3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 산타페보다 큰 차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헤드룸 공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린 김에 리클라이닝 말씀드리면요, 여기 뭔가 좀 당기는 듯한 이런 레버가 있죠. 그래서 당기면은 짜잔, 안 눕힙니다. 네. 네, 이 차량의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습니다. 아쉽긴 하죠, 사실. 어차피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달리는 브랜드고 패밀리카로서도 활용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패밀리카의 느낌보다는 조금 달리는 차량의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사실 그동안 그렇게 친절한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오토홀드를 2023년에 내놓는 차에도 지금 적용을 안 하는 차가 마세라티인데, 시트의 리클라이닝은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시동이 걸려야지 알 것 같은데, 이 뒷좌석을 위한 공조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뒷좌석에 도어맵 포켓은 없습니다. 예, 조수석 쪽에도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뻘건 무드등이 이렇게 반겨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그냥 컵홀더 정도 있는 상당히 단촐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뒷문에는 이 물리식으로 여는 버튼이 없을까요? 이거는 조금 궁금하네요. 그 외에는 사실 딱히 다른 기능은 없어 보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세라티라고 딱 적혀져 있는 뭔가 바닥 패킹 같은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옵션인 것 같죠? 예, 옵션인 것 같고, 이거를 잠깐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렁크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르반떼에서 봤었던 이런 스크린식의 러기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이것도 역시나 탈거가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탈거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이 뒤쪽에서도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V 아울렛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밑을 내려보면은 열어보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이 바깥쪽으로는 조금 수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보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뒷유리창이 상당히 제법 누워져 있는 그런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에 뭔가 짐을 많이 싣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폴딩까지 했을 경우에는 면적 자체는 좀 넓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바닥면, 트렁크 바닥면하고 이 시트 2열의 바닥면하고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 항상 여쭤보시는 차박이나 그러한 것들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은 GT 모델인데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보면은 옵션을 적용하지 않은 19인치 휠이 달려져 있는 GT가 세워져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잠깐 밖으로 나가면은, 야, 이래서 휠의 중요성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본형 휠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일드해 보이는 차량의 느낌이 나죠. 이 19인치 휠 하나 달았다고. 차량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장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살짝 우드 느낌이 있다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놓은 이 블랙 원톤의 느낌이 상당히 강한 차량이고요. 브라운 인테리어에 스틸의 느낌이 좀 덧대어진 이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는 점, 네,
그다음에 전동식 시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직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봐요. 이 중국말이 적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브라운 컬러에다가 우드 조합이 아마 제일 좀 고급진 느낌을 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 그레 칼레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 모델 GT의 가격이 이제 9,900만 원이 시작 가격입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이지만 그것보다 살짝 출력이 높은 모데나 모델, 그러니까 직렬 4기통의 2.0 하이브리드죠. 그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의 끝판왕은 V6 3.0 네튜나 엔진을 적용한 트로페오 모델, 530마력의 토크가 63.2kg 포스미터 인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스포일러긴 한데,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이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마세라티를 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싶다, 난 진짜 마세라티를 타고 싶다 라는 분들은 4기통 선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트로페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4기통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차량이 르반떼에 비해서 한 300kg 정도가 가볍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력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얹었으니까 살짝 디튠한 것도 있지만은 밸런스는 상당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 한번 시승해 봤을 때 느낌이 정말 궁금하고요. 이렇게 실물로 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보고 했을 때 제 느낌은 좀 많이 놀랐어요. 네. 기존에 우리가 마세라티라고 했을 때 마세라티에 대해서 놀리던 그런 좀 인터넷에서는 좀 평가가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좀 구닥다리, 감성만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마세라티가 상당히 지금 전동화 계획에 있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기존의 마세라티에서 탈피를 한 모습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마세라티의 행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차량 조만간 빨리 시승할 수 있으면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과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